박성호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예산을 짰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주요 사업이 중단됐고 지방채도 추가로 발행합니다. 정부가 눈여겨보지 않는 충북선 고속화가 지난 여름 수해로 때 아닌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농촌 관광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파티 형태의 농장 체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중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탈진 상태로 민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서식지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충청북도의 돈줄도 바짝 말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주요 사업 상당수가 당장 내년부터 중단되는 상황인데요. 충청북도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 해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5조 8,382억 원. 표면적으로는 올해보다 14%, 7,3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수해복구나 공익직불금 등 이미 용처가 정해진 국고 지원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내년 지방세 수입 예산은 1조 3천억 원. 해마다 평균 10% 남짓 늘어야 정상인데 내년 증가폭은 3.8%에 그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더해 청주권 부동산 규제로 거래세 등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당초 한 1,500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할 거로 봤는데 기존 사업들 중에 성과가 없는 것들은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이에 따라 도의회와 도청 이청사를 비롯해 남부출장소와 도로관리사업소 등 추진 중이던 여러 산하기관 청사 건립사업부터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이미 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충청북도는 내년에 4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청주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될 때도 좀 다소 기계적으로 지정됐듯이 이번에도 그런 요건들이 미충족된다면 건의를 하면 아마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다음 달 16일 충청북도 의회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이달 안에 모여 논의를 시작합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인구 500만의 경제 공동체인 메가시티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허창원 도의원이 충북 세종 행정구역 통합 등을 제안하는 등 충청권 초광역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잇는 강호축, 그 중심에는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형 탓에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충주 제천 구간의 직선화가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정작 정부 구상에서는 빠져 있었죠. 그런데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수해가 아이러니하게 직선화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하루 수십 차례씩 열차가 지났던 철길이 공중에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5km 정도 떨어진 철길은 맞닿은 산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바위와 진흙더미가 상하행선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직격탄을 맞은 충북선 철도, 충주 3탄, 제천 연박 구간의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도 부분 복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열차 운행은 수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집안이 통째로 쓸려나가 철로가 공중에 떠 있었던 이곳 인등터널 앞도 지금은 예전 모습을 되찾아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수해 이전 수준의 복구라는 것.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지난번과 같은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선로 구조물을 보강하는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
우기가 되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선 가운데서도 유독 피해가 컸던 3탄 연박 구간은 선로 대부분이 하천과 산악 지형을 따라 S자로 굽은 태생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수 유입부와 90도로 맞닿은 지점이 무려 64곳에 달해 100여 미터마다 한 곳은 폭우에 취약하다는 충청북도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 구불구불한 선형 탓에 저속운행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형 자체가 산지에 가깝고 옆에 이제 절개지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폭우가 내렸을 때에 옆에 있는 절개지에 있는 토사들이 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선로로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충청북도는 3탄 연박 직선화를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보강만으로는 재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직선화로 집안 유실이나 산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속 구간을 없애는 효과는 덤입니다. 대부분 구간이 이제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산 위에서 흙이 쏟아진다든지 계곡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아주 안전한. 기존 충북선 고속화 예산에 1,5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보강에 쓸 예산과 수해 때마다 발생할 수백억 원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수해를 수해로 삼으려는 충북의 묘수가 통할지 내년 7월에 확정될 국토교통부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 계획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의 신흥개발지역인 홍골지구의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나흘 만에 답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올라온 초등학교 배정 문제 해결 요구 글의 공감이 300건을 넘어서 다음 달 9일 이후 30일 안에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글은 청주 홍골 서현지구에서 아이파크 4단지만 2023년 개교할 서현 2초등학교 학구에서 제외돼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할 처지라며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힌 가운데 농촌 관광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파티 형태의 농장 체험이 새로운 문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수안보 산길슭에 자리한 산촌 농장. 농산물 가공품과 수공예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버섯, 블루베리 농장부터 천연 염색, 커피를 로스팅하는 카페까지 파티 플래너로 교육을 받은 충주 지역 8개 체험형 농장이 함께 준비한 팜 파티입니다. 서울에서 찾아온 블로거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일단 자연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팜 파티로 하는 거라서 또 너무 좋고 또 우리만을 위한 그런 체험인 것 같아서. 충주에서 팜 파티 기획가로 교육을 받은 체험형 농장은 18곳. 개별 농장마다 사전 예약으로 소규모 체험객을 모집해 몇만 원 참가비를 받고 각종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디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럴 때 꽃이 갖고 있는 효능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본인들이 원하시는 꽃차 티백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한적한 공간에서의 나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체험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뻥 뚫린 하늘도 보고 이렇게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바람 맞아가면서 명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소규모 농장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는 농장 체험으로 도장을 많이 모은 관광객에게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프로그램과 밧줄놀이, 동물 교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오는 단체로 오는 손님들보다는 가족 단위로 이제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해외 대신 국내로 눈길을 돌리는 요즘 농촌 체험 농장이 새로운 관광 문화로 자리 잡을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내일부터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내일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또 결혼식장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33종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20대 대학생이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보은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이튿날 오후 청주의 자취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남성이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 독감 백신 접종 뒤 신고된 사망 사례는 모두 3건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얼마 전 민가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수달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서식지 보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옆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카페. 실내 한켠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 수달이 인기척에도 꼼짝을 않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채 안 돼 보이는 암컷인데 일주일 전 카페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그 여성분이 저거 수달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다음부터 막 난리가 났었죠. 막 사진 찍고. 환경 자체가 워낙 이쪽에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수달이 자주 나타나요. 처음엔 어미 수달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어미를 잃고 홀로 남겨진 뒤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천으로 돌아가야 할 수달이 민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자 결국 주인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북 야생동물센터로 긴급 이송된 수달은 회복될 때까지 보호를 받다가 먹이 훈련을 거쳐 자연에 방사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호가 필요하고요. 분명한 것은 스스로 먹이 활동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한 3개월 정도 때는. 최근 하천 주변 개발이 잇따르면서 수달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근처 도로에서 수달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수해에 대비한다 해갖고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니까는 서식지가 변하겠죠. 그래서 민가에서 찾아 나오지 않나. 하천 수질이 좋아지면서 멸종 위기종 수달의 개체수가 늘고 있지만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기름으로 난 불에는 물 대신 K급 소화기 사용하기, 또 문자로 오는 링크는 함부로 열지 않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화재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평상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소방과 경찰에서도 홍보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색다른 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의 한 전통시장. 스피커를 통해 기타 선율과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연주하는 사람은 가수가 아닌 제복을 입은 소방관. 노랫말 또한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방 화재 전문용은 K급 소화기가 있어요. 소방관이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지은 건데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담겼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노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인식이 되어서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취미로 하던 음악을 활용해 2년 전부터 홍보에 나서곤 했지만 직접 노래를 만든 건 처음. 코로나19 확산에 학교나 축제 현장에서 말로 하는 대규모 교육이 힘들어지면서 효과적인 캠페인 방법을 고민하다 시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교육이나 홍보는 이제 말로 구두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쉽고 듣기 좋은 멜로디에 연결을 시켜서 경찰은 드라마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 피싱의 수법과 특징을 담은 영상인데 실감나게 만들려고 시나리오 작업도 직접 참여하고 아빠와 딸, 경찰, 편의점 직원까지 모두 현직 경찰관들이 배우로 나섰습니다. 정말로 따님이 이걸 사달라고 한 게 맞으세요? 그럼 맞지. 휴대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편집이 마무리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SNS를 비롯해 피해 우려가 큰 대상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큰 기업체 분들이 많이 보세요. 기업체 1층에 위치한 홍보 영상을 틀어주는 TV,
그래서 산업단지나 큰 업체들 이쪽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와 달라지는 범행 수법 속 관공서 캠페인도 정형화된 홍보물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청주시가 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운수업체 노사와 시의원,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관리위는 표준 운송원가를 비롯한 준공영제 업무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운송업체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노선과 증차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하급 직원에게 확진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진자라고 말한 6급 공무원 A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감정을 얘기하는 데다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충북도 내 교직원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이 7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기관 234곳과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휴직 중인 교사가 연구비를 받거나 대상이 아닌데도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등 부당 지급액이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